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 5주차 세션 전반부 발제를 맡은 정수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미싱 랜덤 모델스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음, 총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챕터 1에서는 이제 M&AR일 때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모수를 추정하고 검정 등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총 2가지의 모델을 배우는데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결층 모델에 있어서 모수가 알려진 상황에 이제 어떻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는 저희가 결층 모델의 모수를 모르는 상황, 즉 어떤 규칙으로 결측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접근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미싱리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리스 메커니즘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MCAR은 완전 무작위 결측으로 결측값의 발생이 다른 변수와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MAR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결측으로 결측값의 발생이 특정 변수 X와 관련이 있지만 결측된 변수와는 상관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는 이그노러블한 메커니즘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챕터 7부터 챕터 14까지는 이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차에서는 M&AR, 비무작위 결측으로 결측값의 발생이 다른 변수와 상관이 있으며 결측된 변수와도 상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챕터 7부터 14에서는 이제 결측 메커니즘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수 세타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노테이션이지만 Y0는 이제 관측된 데이터이고 Y1은 결측된 데이터, 그리고 X는 완전히 관측된 공변량을 나타냅니다. 이제 위와 같은 likelihood는 MAR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챕터 6에서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결측 메커니즘이 M&AR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likelihood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likelihoo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의 likelihood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측 패턴과 결측 패턴의 모수를 나타내는 M이랑 그 사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likelihood를 구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조인트 PDF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조인트 PDF를 구할 때 각 i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독립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꼴로 프로드를 붙여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독립이어서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조건부 확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IID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독립은 맞지만 identically distributed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2가지 모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이 이번 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셀렉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꼴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세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모수이고 X는 공변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수나 공변량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고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요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팩터는 모집단에서의 YI 분포를 나타내고 두 번째 팩터는 결측 패턴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수는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턴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게 조금 관계가 뒤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팩터는 XI와 MI가 주어졌을 때 모집단에서의 YI 분포입니다. 즉, 이 항은 결측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결측 패턴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모델이랑 패턴 믹스처 모델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측 패턴 MI와 YI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을 이제 예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Univariate Non-Response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YI는 YI1과 YI2로 나뉘게 되는데 YI1은 완전히 관측됐고 YI2는 R까지 관측됐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결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MI2는 YI2의 미싱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I2는 0이나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1일 때가 미싱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셀렉션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이제 위에 있는 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거를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밑에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위에 있는 게 쪼개진 상황이고 뒤에 있는 요소는 추가적인 회기식을 설정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MI2가 0이나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종속 변수로 두고 프로빗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세워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독립 변수로 사용되는 YI2는 MI2는 0일 때만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YI2의 회귀 개수를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귀 모델을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MI2가 0일 때만 관측이 되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결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붙어 있는 회귀 개수를 추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턴 믹스처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조인트 PDF를 구하고 그거를 Y1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마지널한 이런 덴시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요 요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일반적인 그 패턴 믹스처 모델을 의미하고 이 문제에서 적용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은 뒤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MI2가 0이라는 거는 YI2가 오브저브드 됐다는 뜻이고 YI2가 관측된 부분은 I는 1부터 R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YI1도 같이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YI2가 미싱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YI2가 미싱이 됐을 때는 R 플러스 1부터 N까지인데 여기에서는 YI1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요 YI2에 대한 조건부 분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YI2는 모두 결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YI1 요걸 가지고 YI2를 추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제 MAR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측 패턴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된 YI1으로 YI2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AR일 때는 요거를 무시해도 되게 되니까 네. YI1으로 YI2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NAR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셀렉션 모델에서도 그 회귀 모델을 가정했을 때 YI2에 붙는 모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봤고 이 패턴 믹스처 모델도 MNAR의 경우에는 이제 온전하게 추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 외에도 두 가지의 모델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델은 Simplified Selection Factorization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패턴 믹스처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믹스처 모델은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이때는 MI를 MI1과 MI2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결측 패턴 집합을 MI1이라고 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결측 패턴을 MI2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뒤에 예시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MI1이나 MI2가 하나의 단일 패턴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제 셀렉션 모델이나 패턴 믹스처 모델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I1이 만약에 단일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값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1이 되어 날아가게 되고 반대로 MI2가 단일 패턴, 단일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여기가 1이 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과 비교해 보시면은 각각이 그렇게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에 대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패턴 믹스처 모델의 예시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무응답의 경우가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단위 무응답자는 설문조사 자체에 무응답한 사람이고 항목 무응답자는 설문조사 각 항목에 대해 무응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패턴 믹스처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1과 MI2로 나뉘게 되고 이제 MI1은 설문조사 자체에 대한 무응답을 설명하고 MI2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 무응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I1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인디케이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자체에 무응답하거나 응답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1 또는 0의 값을 가지고 MI2 같은 경우에는 벡터 인디케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0이 나타났고 이제 무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1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 무응답자인 경우에는 설문조사 자체에 무응답했기 때문에 MI1이 1이 되게 됐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문조사에 무응답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무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로 이루어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패턴 믹스처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식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단위 무응답, 응답자인지에 따라 여기 MI1에 조건을 걸어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게 됐고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MI1은 0인 경우 항목 무응답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0이나 1로 나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MI1이 1인 경우에는 설문조사 자체에 무응답한 사람이고 그때는 MI2에 대해서 단일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MI1이 0일 때는 MI1이 1일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MI1이 0이나 1일 확률을 나타내는 혼합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설문조사에서 단위와 항목에 대한 결측을 동시에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기 위해서 결합 분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ML 추정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ML 추정을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M&AR인 경우에는 결집 데이터가 관측된 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ML 추정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EM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의 스텝은 총 2개로 E스텝과 M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수에 대한 초기 추정치를 설정합니다. 이제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Q를 활용해서 조건부 기대값을 구했는데 이거 아니면은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구해서 EM 알고리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뒤에 장에서는 계속해서 충분 통계량으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는 EM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번 챕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텝을 통해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고 이 Q를 최대화하는 모수의 추정치를 찾아서 값을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텝과 M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likelihood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알고리즘이 정상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M&AR인 경우에는 최대값으로의 수렴이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2장에서는 결측 패턴을 나타내는 M에 대한 모수인 프사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결측 패턴의 모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규칙, 어떤 상황에서 이게 결측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M의 모수인 프사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즉 어느 상황에서 데이터가 결집되었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총 2가지 예시를 살펴볼 것인데 처음에는 exponential 샘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균이 세타인 지수 분포에서 추출한 독립 랜덤 샘플을 y1부터 yn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직 r까지만 관측이 되어 있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의 총 n-r개의 샘플들은 j 개의 카테고리로 그룹화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 정확한 값은 결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j 번째 카테고리에는 yi가 알려진 aj, bj 범위에 속하는 값들로 구성됩니다. 각 카테고리별 샘플의 개수는 mj이며 mj의 합은 n-r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완전하게 관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2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범위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관측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범위에 속해 있는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성은 검열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AJ가 0보다 크거나 BJ가 무한대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R이 0인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J가 0보다 크고 BJ가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하한만 정해져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 R은 0인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측되지 않은 채 그룹화된 형태로만 주어진 경우도 포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코어싱 됐다고 얘기도 하는데 본 예시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M&AR이지만 코어싱 메커니즘은 CAR로 간주가 됩니다. 코어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챕터 6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예시에서는 미싱 인디케이터 MI를 J 플러스 1개의 값으로 확장시킵니다. 전에는 MI를 0 또는 1 아니면 벡터로 나타내고는 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관측이 된 경우에는 MI가 0인 것이고 제2번째 카테고리에 속할 경우 MI는 J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총 J 플러스 1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EM 알고리즘을 활용해 MLE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헷세타입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본 것이 M에 대한 모수인 푸사이가 원래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 푸사이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집단 분포에 대한 모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진행하는데 먼저 충분 통계량을 구합니다. 이제 본 예시에서는 지수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을 추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세타이기 때문에 조인트 PD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챕터 6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지수족에 포함될 때는 EM 알고리즘을 수행하기에 더 쉽다는 사실을 배운 바 있습니다. 지수족의 조인트 PDF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충분 통계량은 SY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시켜 봤을 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일 때는 충분 통계량이 YI의 썸이고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해서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EM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총 3가지 스텝, 초기 추정치 설정하고 이 스텝과 N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향으로 EM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조건부 기대값은 관측된 데이터들의 합과 결측된 데이터의 기대값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뭐 첫 번째 텀은 관측된 데이터들의 합이겠죠. i는 1부터 r까지만 관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텀이 관측된 데이터들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텀이 결측된 데이터의 기대값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때 결집된 데이터의 기대값은 카테고리별로 같은 기대값 yj 햇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같은 기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한 카테고리에 있는 샘플의 개수는 mj이고 모두 같은 기대값을 가져서 mj 곱하기 yj 햇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카테고리별로 계산해 주어 합하면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yj 햇은 또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조건부 기대값을 또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수거된 항 세타분의 1이 각각 뭔가 분자, 분모에 존재한다고 간주하면 분자는 이제 조건부 기대값이 되고 이제 분모에는 조건을 나타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식과 같은 yj 햇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M스텝에서는 이 스텝에서 구한 조건부 기대값을 활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대체합니다. 모수는 이 스텝에서 구한 조건부 기대값을 샘플의 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추정치로 값을 대체하고 EM 스텝을 반복하면 됩니다. 만일 저희가 BJ를 무한대라고 두면은 단순히 그룹화된 형태가 아니라 AJ 값 이상은 모두 검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AJ 값 이상의 모든 N-R개의 그룹화된 샘플들이 검열된 상황이라면 더욱 명확한 ML 에스티메이트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YJ 햇에 대한 식이 요거인데 여기에다가 BJ의 무한대를 그냥 넣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 식에 넣어서 이 세타에 대한 추정치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스텝이랑 M 스텝을 계속 많이 반복을 하다가 세타 t랑 세타 t 플러스 1을 모두 세타 햇이라고 두고 세타 햇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ML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은 이제 지금 검열된 상황에서의 식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거 세타 햇이라 두고 이것도 세타 햇이라 두고 식을 정리하면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정리할 때 요거를 이용하면은 맨 마지막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xample 4에서는 지수 분포가 아니라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y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example 3과 동일하게 그룹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y의 완전한 값들은 완전히 관측된 공변량 x1부터 xp에 대한 선형 회귀 모델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yi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벡터 세타가 될 수 있는데 각 회귀계수와 이제 시그마 제곱을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도 동일하게 먼저 충분 통계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인트 PDF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를 뮤i라고 두고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SY식을 찾아보면은 요거랑 요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뮤라고 놓은 저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요것과 여기에서 BK를 빼서 이렇게 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시에서 충분 통계량은 총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식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세 번째는 이제 검열된 데이터의 분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할 때도 이런 식을 이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보정계수를 사용했고 또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런 요소들을 정의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에서 구한 조건부 기대값을 활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대체하면 됩니다. 이제 챕터 2까지는 M의 모수인 psi를 아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결측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예시를 살펴보았고 이제 챕터 3부터는 그 psi를 모른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수를 추정해야 되는데 그 모수를 추정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추정을 하기 위해서 3.1 챕터를 제외하고 이제 3.2에서 3.6까지는 어떻게 잘 추정할 수 있을지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배웠던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을 다시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지금까지랑 계속 비슷한 상황인데 완전한 데이터가 yi, xi로 된 랜덤 샘플이고 y는 연속형 변수, x는 완전히 관측된 공변량 집합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r까지는 관측되었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결측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mi는 미싱 인디케이터로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에서 셀렉션과 패턴 믹스처 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그샘플 7과 이그샘플 8에서는 프로빗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형을 활용해서 모델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빗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랑 조금 비슷하게 종속 변수가 이진 변수일 때 사용되는 회귀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빗 함수로는 표준 정규 분포의 CDF를 이용하게 됩니다. 프로빗 함수는 종속 변수의 값이 1이 될 확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크만은 이런 프로빗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셀렉션 모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모수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정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베타 제로나 베타 원, 시그마 제곱 요거는 저희가 XI는 완전히 관측된 것이기 때문에 추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psi2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yi 같은 경우에는 r까지만 관측이 되었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결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적합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물은 이 yi의 개수인 psi2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셀렉션 모델을 적용시켜봤고 이번에는 비슷하게 패턴 믹스처 모델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MI가 조건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베타 제로 M, 베타 M, 시그마 M 이렇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MI가 0일 때와 1일 때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첨자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모수들을 추정할 때 얘네들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밑에 있는 거는 완전히 관측된 XI 요거를 활용해서 뭐 결측 패턴의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여기에서 어려운 것은 이 베타 제로 1과 베타 1과 시그마 1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데 MI 1일 때는 결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I 같은 경우에는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는데요. MI는 1일 때 이런 확률을 가지게 되고 MI는 0일 때 1-P 이 확률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YI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중평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MNAR 상황에서는 베타 제로 원, 베타 원, 시그마 원은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추정할 수 없는 모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관측된 경우와 결측된 경우 yi의 분포가 인터셉트에서만 차이를 가진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 자체를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한 것이고 원래는 이제 xi에 걸리는 회귀 개수도 차이를 보였지만 이렇게 모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yi의 분포를 추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응답자와 응답자의 평균 차이는 당연히 베타 제로 원에서 베타 제로 제로를 뺀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 둘 다 적용을 했을 때 모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적합하며 경험적으로 어느 쪽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에서 Y와 X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반면에 패턴 믹스처 모델은 데이터가 결특 여부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우랑 비응답한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고 싶다 하면은 패턴 믹스처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패턴 믹스처 모델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결층 여부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 믹스처 모델이 주제 전문가에게 설명하기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응답자와 비응답자 간의 차이는 평균 차이로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믹스처 모델은 모수를 추정 가능하게 하는 가정이 주어지면 보통 적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결측치 대체는 X가 주어졌고 M은 0일 때 Y의 예측 분포에 기반할 수 있는데 이는 패턴 믹스처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 믹스처 모델은 이렇게 나뉠 수 있게 되니까 조건을 MI는 0인 걸로 걸어줘서 요거를 이제 결측치 대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 둘 다 저희가 결층 모델의 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추정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M&AR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정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챕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총 5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네. Following up subsample of non-respondents라고 해서 이제 무응답자의 샘플을 추가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주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부는 여기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이제 2, 3, 4, 5번은 각각 베이지안 접근법 그리고 결합 모델에 제약을 부과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관측될 값을 관측되지 않은 값으로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제 무응답자의 샘플을 추가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예시에 대해서는 뭔가 식을 살펴본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데 셀렉션 모델과 패턴 믹스처 모델 중에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았고 정확했는지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정규 데이터랑 로그 정규 데이터를 사용한 일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정규 데이터에서는 400개의 표준 정규 편차 샘플이 추출되었고 로지스틱 무응답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101명의 무응답자를 임의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정규 데이터의 경우에는 똑같이 400개의 로그 정규 샘플을 생성했고 88명의 무응답자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101명의 무응답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추가 추적 조사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후속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결과 데이터는 응답자 및 추가 추적된 응답자에 대해 YI, MI를 포함했고 추적 조사를 받지 않은 무응답자에 대해서는 결측이 된 상황이니까 MI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패턴 믹스처 모델과 셀렉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은 정규 데이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셀렉션 모델이 정확했고 로그 정규 데이터의 경우에는 두 모델 모두 부정확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확했다는 거는 모델의 가정과 일치한다는 의미이지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식을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샘플을 살펴봤을 때 이 모델의 가정에 부합했다 하면은 정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은 패턴 믹스처 모델이 셀렉션 모델에 비해 더 견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셀렉션 모델이 정확할 때 그때는 패턴 믹스처 모델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모델 모두 부정확할 때 셀렉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델이 잘못된 경우에 패턴 믹스처 모델이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조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두 모델 모두 추정치가 정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믹스처 모델은 소수의 추적 조사만 사용해도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여기까지 있고 후반부에서는 재윤님께서 나머지 네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게 다들 좋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슬아가 좀 앞에서 좀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는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슬아가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 2, 3, 4, 5번에 좀 해당하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뭐 너무 구체적인 거는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적인 요소는 안 다루고 그냥 이러한 사항이 오면은 이러한 방법들도 쓸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좀 캐치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3.3 베이전 어프로치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 화면에 보이는 위에 있는 보이는 믹셔 모델이 저희 그냥 상황이라고 가정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수들은 이거를 쓰자면은 네, 여기 보이신 것 같죠? 그래서 베타 0, 베타 1, 미싱이 0일 때, 미싱이 1일 때, 그리고 시그마 제곱까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베이지언을 쓴다고 했으니까 뭐 베이지언 들으시는 분들도 당연하겠지만 프라이어를 어떤 것을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어를 이렇게 줄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근데 프라이어를 줄 때도 좀 고려할 될 점들이 좀 크게는 두 가지 있어요. 뭐 프라이어를 인포메티브하게 줄 것이냐 아니면 좀 넌 인포메티브하게 줄 것이냐 이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컨센트라고 줬고 이거는 뭐 베타 1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베타 제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얘가 non informative하고 얘가 좀 informative하구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게 뭔 차이가 있냐를 좀 살피기 위해서 컴플릿 케이스일 때는 사실 그냥 M이 0일 경우죠. 그래서 컴플릿 케이스일 때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오로지 데이터로만 추정을 때리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non informative prior를 주고 그리고 incomplete cases일 때는 오로지 데이터로만 추정이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informative prior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는데 얘 또한 이 프라이어도 어떻게 추가를 시키냐에 따라서 사후 분포, 포스트 분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타 1 부분에는 사이 1 부분이 여기 추가됐고 베타 제로 부분에는 사이 2 부분이 여기 추가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를 좀 살피자면은 일단 우선은 얘네 둘이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 1이 해주는 역할은 regression through coefficient들의 a priori uncertainty를 측정해 주고요. 사이 2가 해주는 것은 adjusted mean의 uncertainty를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값이 만약에 0이면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약에 둘 다 0이면은 missingness mechanism은 ignorable 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에 베이즈를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근데 포스테리어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라이클리우드 곱하기 프라이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얘를 라이클리우드로 간주하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냥 얘네들입니다. 그냥 프라이어 아까 세팅한 애들. 그래서 얘네 둘을 서로 곱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Y바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결국에 나오게 돼요. 이 Y바가 의미하는 것은 어, 그냥
네. 우선은 그 와이파이 그러면 그 분포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아까 추가했던 그 사이 1하고 사이 2 부분도 있죠. 이게 분산 부분에만 좀 추가됩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편의성을 위해서 H1, H2, H3 이렇게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이 값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살피지 않는데 근데 좀 레퍼런스를 위하자면은 H1, H2, H3는 각각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이 텀들이 이 분산 인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이 첫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좀 그 무슨 의미를 가졌냐를 좀 따지기 위해서 좀 이 슬라이드 가져왔고요. 이 첫 부분 psi1, h1의 경우에는 x에 대한 y의 기울기가 응답자와 비응답자에 대해서 동일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와 비응답자에 대해서 Y 그룹이 동일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H3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만약에 그냥 0일 때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이 0이면은 그냥 얘 혼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은 그냥 그 ignorable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자와 비응답자의 분포가 그냥 똑같다고 그냥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비응답자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을 이 HD가 그 측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그 뭐 H1하고 H2하고 H3는 뭐 변수가 아니라 그냥 그 기존에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변수잖아요. 그럼 이때 이거를 제가 하이퍼파라미터로 그 굳이 설명을 떼는 이유가 이 분포 자체가 이 사이1하고 사이2의 값에 따라서 이 y 바 값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그러면 이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중에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부분에도 좀 나올 텐데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때려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y 바 값들에 대한 그 95% 신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95% 신뢰 구간에 대한 위트를 이렇게 그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럼 이렇게 길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사실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것을 딱 보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사이1하고 사이2를 설정해 주면 된다. 근데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냥 재량껏 그냥 살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음,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3.3 부분이 그냥 베이션 어프로치로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3.4 부분 같은 경우에는 imposing restrictions on model parameter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어프로치가 다루고자 하는 좀 접근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모수들이 애초에 추정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는 보통은 그냥 애초에 assumption을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 assumption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 모델 자체에다가 제한을 좀 걸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주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릴렉스 시킨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냥 문제 자체를 좀 더 쉽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그 assumption 혹은 제한들이 을 때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 혹은 이 제한들을 걸음으로써 얘네들이 얼만큼 현실성이 있을까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좀 네, 그것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좀 이 교재가 말하기로는 그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예시는 또 좀 더 제너럴한 케이스에서 이 그 restriction을 적용시키는 건데 우선은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15.11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income non-response in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인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의 수입을 그냥 그 추론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우선 설문을 때려야겠죠. 왜냐면 뭐 우선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표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설문을 돌린 것 중에서 어, 어, 27,909명만 그 자기네 수입이 어떻게 되냐를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4,970명은 그 non respond, 즉 그냥 그 응답을 안 했다고, 그냥 얘네들이 미싱 데이터로 간주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잘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 엑샘플에서는 box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을 했다는데, 어 얘가 쉽게 말해서 뭐 회계 분석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뭐 스키우드가 됐으면 얘를 좀 정규성을 따라가게끔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리딕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식은 이것을 만들어줬고, 그럼 여기에 X 부분에 프리딕터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리딕터들이 뭐 education, 그 years of market experience, probability of being in first year,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 프리딕터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수입을 좀 추론하는구나, 뭐 예측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을 위해서는 이 핵맨 셀렉션 모델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웃컴 이퀘이션 있고, 그리고 셀렉션 이퀘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웃컴 이퀘이션은 그냥 이렇게 회기식이고, 이 셀렉션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Z와 Psi와 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의 누의 역할이 그냥 여기 그 회기식에서의 입실론 역할과 똑같다고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시켜서 좀 그 수입이 아직 측정이 되지 않은, 즉 non-respondent에 대한 값들을 좀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로라는 값이 추가되는데, 이 로가 이 입식론하고 누에 관한 그 콜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로는 미싱과 레이튼 베리블 인 Z, 여기 있는 Z와의 연관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가 0일 때는, 그러면 이것은 그냥 MAR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모델 설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디테일을 따지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980년도를 그냥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키고 그 뭐 서베이가 1976년, 1979년, 1980년 이렇게 5년 등등 이렇게 5년을 걸쳐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오로지 1960년도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냥 그 컴플릿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냥 그 저희 일반 성형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것과, 그리고 이 그 셀렉션 모델을 활용시켜서 전체 그 미싱 데이터까지 활용시켰을 때의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구했을 때 값들이 뭐 이렇게 각각, 얘네들이 참고로 그 프리딕터들이에요. 그 X 부분에 대한 그 앞에 있는 그 베타 값들 있죠. 그거를 여기서 추정한 건데, 참고로 이 그 괄호에 있는 부분은 그 스탠더드 에러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근데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얘가 바이어스에 해당하잖아요. 컨스트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이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값들이 다 얼추 뭐 스탠더드 에러도 그렇고 나머지들이 싹 다 비슷해요. 생각보다 비슷한데, 근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컨스턴트 부분에 좀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뭐 물론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좀 잘 추정이 됐지만, 근데 좀 바이어스가 좀 있다라고 이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한데 근데 뭐 교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컴플리트한 것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결칙시 그냥 빼고 그냥 고려한 것과, 결칙시까지 고려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결칙시를 빼고 했더니 좀 더 이게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정당성이 왜 그 보장이 안 되냐라고 따졌을 때, 제가 그 요약을 하기로는 이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애초에 목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목표가 애초에 좀 정규성이 보장되게끔 이렇게 좀 변환하기 위해서 이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걸 진행하고 나서 정규성이 보장된지도 일단은 몰라요,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MNAR 어썸션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보시면은 이 감마 부분이 있죠. 이 감마 부분을 어떤 값으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감마 값도 모르는데 좀 살펴야 되지 않냐, 이게 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감마가 0이면은 그냥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 감마가 만약에 1.0이면은 그 좀 rightly skewed하다, 그것을 임플라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0.45라는 것은 좀 rightly skewed한 것과 좀 그냥 그렇지 않은 것과의 딱 뭐 얼추 좀 중앙에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감마 값들, 이 세 가지 감마 값들에 대해서 이것을 때려 박은 로그라이크루드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값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로가 로란다. 감마가 0.45일 때 좀 최대화 됐네. 그래서 이 값을 차용을 했지만은, 근데 이 non response 자체에서도 MAR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MNAR assumption이 완전히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당성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감마가 0하고 0.45일 때 이 로우 값 있죠. 로우 값이 음수인데, 근데 만약에 감마 값이 1.0일 때는 이 로우 값이 양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로우 값이 만약에 음수면은 left skewed 하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leftly skewed 하다는 뜻은 수입을 채워야 될 게 미싱인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 데이터의 오른쪽에 있다로 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만약에 이 값이 양수면은 rightly skewed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rightly skewed 하면은 뭐 좀 왼쪽에 우리 데이터가 왼쪽에 좀 부족하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왼쪽 로우 인컵에 좀 들어가야 된다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해되시죠, 다들? 이해되시나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줘야 된다. 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5.11에 대한 예시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제너럴하다고 볼 수 있나? 조금 더 제너럴한 케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Bivariate Normal Pattern Prediction Model with Parameter Restriction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가정의 저희 프로블럼 세팅 자체는 그냥 데이터가 random sample of n units 그리고 n 개만큼 있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에서 y1하고 y2가 있는데 스라님께서 전에 해준 것처럼 그냥 fully y1의 경우에는 fully observed고 y2의 경우에는 partially observed r번째까지, 그러니까 r번째까지는 observed가 다 됐는데 r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까지는 observed가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세팅에서 이것과 생긴 normal pattern mixture 모델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라냐 바이브레이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수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총 11개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수에 대한 게 있으면 이 모수에 대한 우도함수를 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모수들을 좀 묶어줘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렇게 phi id와 그리고 phi nid로 이렇게 나눌 건데, phi id의 경우에는
좀 오로지 컴플리트 케이스인 데이터로만로 이 모수들에 대한 대충 어느 정도 값들이 추정이 가능하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를 그냥 자체적으로 모수 투표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우도함수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디테일은 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럼 이게 각각 뭐 PDF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앞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의미를 하고 있죠. 1에서 R번째까지이기 때문에 컴플리트한 것들, 즉 M equals 0, M equals 0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뒤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R 플러스 1에서 N번째까지이기 때문에 미싱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싱인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못하는 이거 1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덤수 그렸어. 오케이, 굿.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그 남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잘렸나요? 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썸션을 통해서 결국엔 추정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썸션을 때려 박아요. 왜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썸션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자꾸 어썸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긴 했는데 M&A인 상황이 오면은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Y2의 미스믹스가 오로지 Y1에 대해서 의지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상황 자체도 사실은 그냥 MAR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MAR이긴 한데 근데 그냥 MAR을 그 어썸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2 기면 Y1의 분포는 Y2가 관측이 됐던 간에 안 됐던 간에 이 분포는 똑같아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이 Y1과 Y2 기면 Y1의 분포는 똑같아져. 결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그럼 이렇게 저희는 구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 어썸션으로 바라봐도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 전에 observe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전에 구했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라냐 phi NID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sigma 1 to 1 그리고 sigma 2 to 1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추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자면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한 부분이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 이 뮤트 1이 아직 남았거든요. 이 뮤트 1이 남았고 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MAR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추정을 때려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regression coefficient를 활용을 시키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싹 다 ML 에스티메이트로 바꿔주면은 이건 모수인 상태고 얘는 지금 이제 뭐라냐 에스티메이터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뮤투 해도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하고 정말 이 B1, 2.2는 이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수들 그러니까 아까 시그마 1, 2와 시그마 2, 2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싹 다 구했잖아요. 결국에는 추정량 뭐 얘네 추정량들 구했고 얘네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까지 구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베이지에서 자주 했던 거 있죠. 랜덤 드로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파이에 대해서는 조금 가까이 모수에 대한 프라이어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파이의 경우는 0과 1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로 간주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프리 프라이어를 가정을 때려버리고 그리고 랜덤 드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냥 다 샘플을 때려버려요. 그냥 뭐 우선 파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하고 얘는 사실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사실은 샘플을 여기까지 하고 얘네에 대해서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네들을 싹
이 그 1에서 4번은 그냥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랜덤 드로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4까지는 여기가 끝이고요. 좀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갈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좀 제 생각에 좀 조금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는 그 sensitivity analysis 그 뭐 한국어로 하면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대충 뭐냐면 이 어떤 특정 변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3.2에서도 아니 3.2랑 3.3에서도 이 그 싸이1하고 싸이2를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로 간주를 하고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이 모델 자체가 이 다른 변수들이 그 뭐라냐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냥 그 저는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변수가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냥 이 그 살피기 위해서는 그냥 실험을 계속해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부분이 그냥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전 예시에서도 15.11에서도 했었고 그 감마에 대해서 했었죠. 네, 감마가 0일 때 그리고 0.45일 때 그리고 1.0일 때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 실험 진행해서 맥시멈 로그 라이클리후드 구했고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의 일종이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살피려면은 바이브레이트 노멀 패턴 믹션 모델에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진행한다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y2 기분 y1의 미싱리스와 y2의 미싱리스가 이번엔 전과 다르게 오로지 이것에 의존을 한다고 할게요. 이 y2 스타가 이렇게 승계됐고 그러면은 y1하고 y2가 있는데 여기에 람다가 추가가 됐잖아요. 얘를 이번에는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를 이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Y2가 그 미싱이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Y2에 미싱된 부분들이 그 람다만큼 그 람다만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람다 값이 만약에 그냥 0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그냥 삭제가 되죠. 그래서 y1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mar로 그냥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y 람다가 그 0이 아닐 때 이 MNAR 상황이다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람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 MNAR의 정도가 그냥 좀 완전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strong MNAR를 의미한다고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람다의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이 y1 기분 y2 스타의 분포는 와 그리고 그 미스니스 패턴과는 좀 독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식을 뗄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 음, 이전에 이것과 비슷하게 그 15.13에서 이 발베이트 노멀 패턴 미션 모델에서 이 그 모스들에 대한 MLE 값들을 싹 다 구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여기다가 때려 박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적인 요소는 그 다루지 않고 그냥 15.13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이 그 모수들에 대한 그 MLE 추정량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싹 다 람다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람다에 따라서 이 기존의 에스티메이트들에다가 추가로 이 degree of MNAR이 얼만큼 좀 세게 들어갈까를 조절할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이 람다 값이 이 람다 값이 어떻게 좀 설정하게 되느냐 뭐 안다고 가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저희가 있는 데이터로 이 람다를 직접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값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 람다 값이 이렇게 나왔고 이 람다 값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 적절한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람다 값을 집어넣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그 이 노멀 패스턴 믹션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쓰고 그리고 모수 값들을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 샘플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일 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시면은 ML하고 PD가 있는데 ML이 그냥 ML 에스티메이트 뿔마 그리고 그냥 그 뭐라냐 심리 구간 그 2시그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D 같은 경우는 포스테리어 민에 대한 추정이고요. 그 심리 구간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이 그 이 시그마만큼 이렇게 심리 구간을 세운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5천 draws from posterior distribution 그러니까 저희가 5.13에서 했던 그 draw 부분을 이때 여기서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로우가 0.8일 때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로우가 0.4일 때를 그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우가 0.8일 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값을 어떻게 변하든 간에 참고로 그 레퍼런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람다 값이 0일 때는 그냥 MAR인 상황이고 람다 값이 무한 커지면 커질수록 MNAR의 정도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리마인드 드리고 그리고 로우가 만약에 0.4면은 0.8이면은 그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로우가 만약에 0.4일 때는 좀 더 이 람다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심리 구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말 좀 대충 넘어가기 좀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이걸 보고 그러면 람다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람다가 무한일 때 ML하고 PD의 차이도 사실은 되게 크죠. 왜냐면 얘는 애초에 이 플롯으로는 설명을 못하는 침례 구간의 크기고 얘는 그래도 이 플롯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 1.4 정도 되나요? 1.4랑 0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교재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베이즈 관점인 PD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랜덤 드로우를 통해서 바라본 신뢰 구간과 이 그냥 ML로 때려봤을 때의 차이가 좀 여기에서 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PD가 낫다. 왜냐하면 얘는 0을 포함하고 좀 더 넓은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즈로서의 추정을 하는 것도 추정해서 확인하는 것도 결국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3.6부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제목 자체는 Subsample Ignorable Likelihood for Regression with Missing Data인데 이제부터는 좀 변수의 집합들이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Z, W, X, Y 이렇게 가정을 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절에서 좀 하는 어썸션이 크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W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W가 fully observable 할 때는 Y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fully observable 하니까 MWI가 0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모수들이 이렇게 싹 다 들어갔는데 얘가 있든 얘가 없든 그냥 똑같다. 이게 우선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W가 fully observed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X랑 Y 미싱레스는 MAR을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시겠지만 MNAR인데 MAR 가정을 또 때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는 가정은 뭐냐면 이게
W가 fully observed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MAR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W는 일부에 대해서는 이걸 살피자면 일부에 대해서는 미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갈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데이터 자체는 MNAR인 건 맞는데 일부만 보고 그러니까 सब샘플만 딱 뽑아서 바라봤을 때는 MAR을 가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सब샘플이 그 सब샘플에 대해서는 그 ignorable likelihood 그러니까 MAR이다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ubsample ignorable likelihood를 SSI로 줄이긴 하는데 네,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변수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그냥 대충 보시면 어, 네, 뭐 나이, 젠더, 뭐 학수 수익 그리고 에듀케이션을 얼만큼 받았는지, BMI 그리고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다이아볼릭 그래프의 블러드 프레셔가 얼만큼나 있는지 이게 시스톨릭하고 다이스톨릭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 이, 이 테이블을 좀 살피자면은 에이지와 젠더에 대해서는 풀 데이터와 이게 참고로 이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percentage of missingness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0%면은 다 있는 거겠죠. 그냥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에이지와 젠더는 그냥 다 0%입니다. 즉 얘네들이 컴플리트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우스홀드 인컴에 대해서는 풀 데이터에서는 일부가 미싱이기는 한데 이게 좀 얘를 그냥 observe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우스홀드 인컴 데이터 중에서 observe 된 것만 좀 따졌을 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0%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럼 W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이 education과 BMI를 X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 SBP와 DBP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싶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Y로 때려 부릅니다. 이것은 참고로 여기에 X 이렇게 제가 문정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complete case와 ignorable ML과 그리고 some sample ignorable maximum likelihood 이게 바로 저희가 여기서 소개한 방법론인데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SSIML의 효과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보시면은 CC complete case, IML analysis 그리고 SSIML analysis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딱 바라볼 거는 사실 뭐 얘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도 이 CC 아날리시스와 SSIML 아날리시스를 살피면은 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도 SSIML이 좀 앞서는 요소가 딱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한 이 2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스탠더드 에러는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SSIML이 그냥 컴플릿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은 이 IML 같은 경우에는 이 ignorable ML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좀 살피면은 좀 더 SE가 좀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둘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라고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러한 케이스에는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인터셉 에스timate 자체가 좀 달라요. 좀 살피면은 2.78, 3.31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ML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이스인 케이스다로 간주하고 그리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15장 3절까지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좀 사실 저희가 이 교재의 마지막 장이니까 그래서 좀 서머리 여태까지 좀 한 거를 좀 갖고 와봤는데 하고 끝낼게요. 그럼 우선은 첫 번째 부분 파트 1 그러니까 저희가 방학 기간 내에 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 정도가 그냥 인트로덕션이었고
사실상 이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루냐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트 2, 그러니까 저희가 학기 중에 하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그냥 MAR 1대 그 어떻게 다루냐가 이 11장에서 14장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15장 하나밖에 이 MAR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관련돼 있는데, 근데 그 오늘 보셨던 방법론들을 보셨으면 알다시피 그냥 MNR일 때도 그냥 가정을 때려버리는데 그 가정이 MAR 가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MNAR일 때는 그냥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MA 그냥 컴플릿 케이스처럼 그냥 결집값을 그냥 버리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MAR에서 사용했던 분석들을 좀 활용시키기 위해서 MAR이라는 가정들을 좀 어썸션들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